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2월 23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영하 3도 기온분포 보이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모습 보고 계십니다. 와, 확연히 봄이 온 것 같죠? 바로 지난주만 해도 캄캄했는데 해가 다 뜬 모습을 지금 보고 계세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영상 5도로 예상됩니다. 맑은 후 흐린 날씨 예보됐고요. 자, 지난 금요일 5,800선을 돌파하면서 6,000피를 앞둔 코스피.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한 채 마감했는데, 자, 이런 사이에 트럼프의 변덕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 코스피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관심이 모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산업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보도록 할까요? 동아일보 일면이 주목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당정 관계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정부와 차별화한다면, 당이 대통령 정부와 차별화한다면 그런 정치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한 경고겠습니까? 정청래지요. 네, 김민석 총리는 임기 시작부터 끝까지 당과 정부가 완전히 하나로 움직여야 국정 운영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며, 당정 사이에 틈을 두거나 독자 노선을 강조하는 방식은 결국 실패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민주당 지도부를 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특히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국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속 집권에 실패한 배경에는 당정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현 정부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당히 등골이 서늘한 경고네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여야 유력 정치인들의 출마설이 이어지면서 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 등 4곳에서 재보선이 확정된 가운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로 추가 공석이 발생할 경우 선거구는 10곳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인데요. 각 당은 전략 지역을 두고 후보 교통 정리와 세력 결집에 나선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재명인의 마을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투표 결과에 따라 강제 탈퇴 처리됐습니다. 카페 운영진은 두 인사가 대통령 국정기조와 엇박자를 내고 당내 갈등을 키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합당 제안, 특검 후보 추천, 당내 제도 추진 과정 등이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이번 조치는 핵심 지지층 내부의 불만이 누적된 결과로 당 지도부를 향한 지지층의 공개적인 반발 사례로 해석됩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향신문 보도지요. 윤석열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요. 그 이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판결을 부정하며 강성 보수층 결집에 나서자 당내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며 윤 어게인 세력과의 연대를 호소했고, 이는 당의 극우화 노선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소장파와 친한계의 반발에도 원외 당협위원장 과반이 장 대표를 지지하면서 내부 견제는 비교적 제한적인 상황인데요. 당권파가 강성 지지층에 의존하는 구도 속에 국민의힘이
극단화의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MBC 보도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른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 함께 줄어서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서 재건축 임대 아파트와 3기 신도시 역세권 등의 20에서 30평형대의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임대주택을 중산층과 신혼부부에까지 확대해서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주요 입지에 대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재원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자, 제가 누차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일 때부터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집은 주거수단으로 이제 인식의 변화를 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집이 꼭 있어야 합니까? 거주 목적이라면 임대주택 왜 안 돼요? 영구 임대주택인데요.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 무주택자에게도 영구 임대주택의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해서 집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주 수단으로 만들되 영구 임대주택도 퀄리티를 높게 만들어서 뭐 집을 굳이 사야 되나? 임대주택이 더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인식의 전환을 꾀하려 한다는 것이죠. 네,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김용민 TV 시청자분들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미리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 길을 보여드리는 김용민 TV, 이제 계속해서 TV 뉴스 리뷰로 이어갑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산업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무효화에 대응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 부과하기로 한 이른바 글로벌 관세 15%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당초 EU 제품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15%. 이게 무효가 됐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가 15%로 상향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체감하는 관세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이미 낸 상호 관세를 돌려받으려면 정부 차원의 협상을 거쳐 개별 기업들이 소송에 나서야 합니다. 곧 미국을 방문하는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런 지속적인 불확실성이 유럽 경제의 가장 큰 독소라고 지적했습니다. Unberechenbarkeit wird zu einem Machtmittel der Politik. Anspannung und auch die Notwendigkeit der Neubestimmung unseres Verhältnisses zu unseren amerikanischen Freunden. 프랑스는 EU 차원에서 단일화된 대응을 촉구하며 강력한 보복 카드로 미국에 반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오는 2028년 총선으로 이어지는 전국의 가늠자가 될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필승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해 내란 종식을 완성해야 한다며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인천과 대전, 강원, 울산 등 8개 지방정부에 진출한 국민의힘 출신의 무능한 광역단체장들을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과 등장했던 윤석열 키즈를 퇴출하는 그런 선거가 돼야 한다. 이재명형 인재를 발굴하고 시민들께 제시하고 선택받는 그런 선거가 될 겁니다. 이를 위해 부울경과 강원 등 민주당 약세 지역의 최대한 후보를 빨리 선출하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에도 모두 후보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서울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내용으로 활발한 방송활동을 하는 유명 부동산 유튜버. 광고 수익과 강의료, 구독료 등 연간 수익이 수억 원에 달하는데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회사로 수입을 빼돌리고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컨설팅을 받은 것처럼 속였습니다. 고급 호텔, 백화점은 물론 심지어 자녀 학원비까지 회사 법인카드로 쓰며 지출로 잡았습니다. 수입은 줄이고 비용은 늘리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탈루한 겁니다. 영끌을 부추기는 영상을 다수 올린
또 다른 부동산 유튜버는 위장 사무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을 벗어나면 법인세가 전액 감면된다는 점을 노려 경기도 외곽 공유 사무실을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한 겁니다. 방송이 불가능한 한평 남짓한 곳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유명 유튜버 16개 채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22년 말 5대 시중은행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5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2023년 초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다주택자 주담대는 빠르게 늘면서 지난달 말 기준 36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3년 전보다 130% 넘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금융 혜택을 연일 문제 삼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규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구조를 점검한 금융당국은 수도권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